기대 수명이 늘면서 치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아는 음식물 섭취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기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치아가 손상되어도 눈으로 바로 확인이 어려워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를 하나 먹어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또 뭐 갈아서도 먹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밥 먹을 때도 뜨르뜨르 그런 소리가 나고 불편한 거 말씀 저녁에 시가가 물에 담가놔 놔야지. 잘못된 치아 관리와 노화, 그리고 사고나 질환 등으로 치아를 잃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치아가 없으면 얼굴의 형태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 심리적으로 보기 좋지 못한 경우가 많고 저작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되면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분이 선택하는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종민 원장과 함께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란 말 그대로 위, 아래 잇몸뼈에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고정식으로 보철이 들어가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틀니의 경우 잇몸 위에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사용하시다 보면 틀니 하방의 잇몸뼈가 퇴축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뼈에 고정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 잘 빠질 수가 있고요. 씹는 힘이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하시고요. 거의 자연 치아가 다 있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사용하시기 편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치주염이 진행되게 되면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실 부위를 틀니를 사용해서 기능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한 흔들린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해두셔서 결국에는 모든 치아를 다 빼셔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치주염이 굉장히 심해서 전체적으로 치아를 밝아야 되는 분들 혹은 기존에 틀니를 사용하셨던 분들, 치아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서 충치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치아 전반에 모든 치아에 충치가 심한 상태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분들 모두 전체 임플란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을바람에 마음조차 노곤해지는 목요일 오후. 다정하게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이광성, 정명선 부부. 50년을 넘게 함께했지만 이광성 아버님에게 아내는 50년 전의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정하게 이들이 도착한 곳은 치과인데요. 이광성 아버님은 충청북도 영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렇게 부산까지 치과를 다닌다고 합니다. 농사일을 하다 보니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가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농사일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제 나이가 먹고 있었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걸 덮어 씌락해요. 그래 씌니까 그 뭐 위에다 씌니까 얼마 그게 생명이 얼마 못 가요. 한 7, 8년 가면 이게 뭐 밥 먹다가도 빠지는 수가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빠지면 뭐 다시 맞추기는 맞추는데 몇 개월 못 가서 또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농사일에 바쁘고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요. 뭐 음식을 통 못 먹는 게요. 그래가지고 뭐 좀 야문 거 고기류 질긴 거 이런 거는 못 먹는 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엄청이 괴롭지요. 첫째 이제 이가 튼튼하니까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요. 먹을 거고 뭐고 이렇게 힘이 생겨서 그냥 그전보다는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이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없다가 있으니까 아주 기분이 틀리고 자신감이 생기요. 보철까지 무사히 끝낸 이광성 아버님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파노라마 엑스레이는 구강 전체를 단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치아의 상태, 배열,
교합 등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많이 바쁘진 않으세요? 여름에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여름에는 바빴는데 뭐 요새는 조금 한가해요. 네. 예. 중간에 한번 오셔서 조금 체크 받으셨어야 됐는데 그래.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뭐 처음에 그래 또 있다 보니까 그게 한번 이렇게 여기 내려오기도 또 어렵고 그래가지고 못 내려왔어요. 네. 식사하는 거랑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시고. 예. 예. 제가 한번 이 잘 구강 상태 된 것 같아요. 보고 예.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재료는 저희가 좀 제거하고 보충 좀 해드릴게요. 약간 빠져나가 있어. 앞니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충치 치료 해드렸는데, 예, 일단은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해드렸는데 다 잘 있어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뭐 뼈도 잘 만들어지고 보철도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 댁에서 이제 조금 관리 잘 해주시고 음식물 같은 거 주변에 안 끼게 신경 써주시고 상태는 좋으셔서 뭐 저희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점검 받으시면 되겠고 오늘 오신 김에 전체적으로 청소 좀 해드릴게요. 예. 환자분은 충북 영동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셨고 이제 농업 일이 워낙 바쁘고 고되다 보니까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주무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철하신 부분 하방으로 충치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멀리서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내원하셨을 때 많은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심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뿌리 부분만 남아 있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앞니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작은 어금니 부분도 충치가 굉장히 심해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어금니 부분만 일단은 넣어서 쉽게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남은 치아 부분들을 발치를 하고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 상악에는 임플란트 4개, 하악에는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철 치료를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아래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매우 넓고 해서 저희가 레진 치료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보철이 마무리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환자분께서 아래 부분이 많이 흔들리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주소로 연락을 주셨고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치료 계획대로 아래 앞니들을 발치를 하고 충치가 심한 어금니, 작은 어금니 부분도 발치를 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 3개를 식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치료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앞니 부분도 저희가 충치 치료를 해드리긴 했지만 기존에 충치가 워낙 심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뭐 치아 파절이 일어난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임플란트로 치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염증이나 문제 없이 치료가 보철 치료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환자분께서도 결과에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검진을 받는 이광성 아버님. 임플란트 치아를 건강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구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아래로 쓸어 올려주면 이 면이 닦이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셔야 이제 치대 같은 게 잘 빠져요. 잡고 이거예요. 놓고 나가 면에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시옷자를 그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임플란트는 식립하고 나서 종료가 되는 치료가 아닙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모두 완성되고 나서도 꾸준히 구강 내 위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자연 치아와 달리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겨 뼈가 소실되더라도 환자는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체크 및 점검 받으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후 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진료를 받는 동안 편안한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정명순 어머니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위 어금니 부위가 거의 없고 치주염을 앓고 있어 거의 앞니로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져 옵니다. 그렇지 어디 가도 이제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뭐를 하나 먹어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또 뭐 갈아서도 먹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주로 이제 물른 걸 가지고 먹는 거죠.
물로 이제 모르게 먹는 음식을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한동안은 유지를 했는데 하나씩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금니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고민하는 중에 이제 또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이 집에 있는 이랑 같이 이렇게 오기가 됐거든요. 전에보다는 지금은 이제 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야문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과일도 야문 거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와, 과연 기술이 좋기는 좋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임플란트 전 치아 뿌리만 남아있던 정명순 어머님은 치주염과 치아 우식으로 흔들림까지 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후 생활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해보시고. 식사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건 좀 피해 주세요. 피해 주시고 주무시기 전에 특히 저기 깨끗하게 임플란트 주변 관리 잘 해주시고 치실 시간 칫솔 좀 사용 잘 해주셔야 돼요. 오늘 오신 김에 저희 전체적으로 조금 관리 좀 해드릴게요. 네. 정명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위에 어금니가 없거나 심한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였는데요. 이광성님과 마찬가지로 충북 영동에서 먼 거리에서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한 번에 많은 치료를 진행해 드리는 게 목적이었고요. 위에 어금니 부위에는 4개의 임플란트, 아래 부분에는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요. 하루에 모두 식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다소 길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체력적, 정신적으로 조금 견뎌내셔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정법 이용 치료를 사용을 해서 통증이라든지 불안감을 조금 경감시켜 드리면서 치료를 진행해 드렸고요. 진정법 이용 치료는 치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 전체 임플란트 같이 긴 시간, 치료 시간이 필요한 분들, 마취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장애가 있어서 치료 협조도가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구역이나 구토 반사가 굉장히 심해서 치과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구강 관리를 받는 정명순 어머니.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기적인 검진과 함께 치실을 이용한 올바른 관리와 치아의 치태와 세균을 제거하는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먼저 치료를 받은 이광성 아버님이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내 한결 상쾌한 표정으로 정명순 어머니가 치료실을 나옵니다. 뭐 아픈 데는 뭐 이상은 없대야 아무 것이 없대. 그래 나도 뭐 임플란트하고 아무런 뭐 이상 없이 지금까지는 깨끗하다고 하네. 그래 이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라고 부탁을 했었고 관리를 잘해서 서로가 뭐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정신이 있는 데까지는 맛있는 것도 그래 이제 이가 성하니까 잘 먹고 치료를 잘 받고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여행 삼아 이따금 몇 개월씩 이따 한 번씩 여기 들리서 점검을 받고 잘할 겁니다. 예. 병원에 있는 기공실이 분주합니다. 기공사들이 보철물 제작에 한창인데요. 이곳에서는 모델리스 디지털 보철을 제작하고 있어 모델 작업 없이 모든 보철물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모델리스 디지털 보철은 3D 구강 스캐너로 본을 뜬 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철물을 디자인하고 이 데이터를 지르코니아와 원판을 깎는 밀링 머신으로 전송해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종민 원장도 기공실에 들러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 보철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기공실의 소통과 정교한 기술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보철 제작 과정은 환자의 구강 내에 재료를 넣어서 본을 뜨고 그 본 상에서 석고 모델이 제작이 되는데요.
기공소에서는 이 석고 모델을 토대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델리스 디지털 보철에서는 구강 스캐너로 환자의 구강 내 상황을 스캔을 한 뒤에 그 스캔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는 이제 CAD 프로그램 상에서 디자인의 토대가 되는데요. 디자인을 마치고 나서 이 디자인한 데이터 역시 3D 프린터라든지 밀링기와 같은 기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밀링기에서 원판이라든지 블록을 깎는 형태로 보철물이 제작되기도 하고요. 3D 프린터에서 적층하는 방식으로 보철물 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석고 모델 제작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요. 환자 맞춤형 보철물 제작을 위해 기공사 선생님들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플란트와 같은 큰 케이스일수록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모델리스 디지털 보철의 장점은 더욱 극대화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치아가 깨지거나 치조염으로 흔들려 제대로 먹지 못했던 엄학진 아버님은 요즘 살맛이 납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요즘 너무 잘 먹어 살이 찔까봐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틀니처럼 불편하지도 않고 내 이 같아 정말 편하다고 하네요. 옛날에 우리 형제들이 나왔지 이빨이 참 좋았어요. 근데 IMF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아주 고생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가 줄줄 가져요. 뭐 자고 나면 이럴 뻔해도 쑥 빠져요. 엄청 불편하죠. 밥 먹을 때도 떨럭떨럭 그런 소리가 나고 사탕 같은 거면 쑥 빠져보고 불편한 거 말하자면 저녁에 시가가 물에 담가놔야지. 불편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외출을 가면 여행을 간다고 외출을 갈 것 같으면 이 밤에 씻어가지고 그건 못해요. 그냥 끼고 있어야 된다. 어디 요원방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좀 불편해. 그러면 냄새 나고 그래요. 아유 임플란트 해가지고 이웃 사람들 뭐 이런 임플란트 해고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할 때 좀 불편해도 해놓으면 그리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하는데 되게 아프다 하는지라요. 그래도 뭐 한 달쯤 이렇게 불편할 거든 밥 잘 먹는 게 제일 좋은가 아이가. 그래가지고 막 아주 큰 마음 먹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그 전에 이제 뭐 틀니 사용하셨을 때랑 좀 어떠세요, 쓰시기는? 엄청 좋지요. 괜찮으세요? 음식물 많이 끼거나 하진 않으셨고. 그러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한번 상태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뒤로 한번 기대해 보시고. 지금 이런 데는 충치도 심하시고 지금 잇몸 자체도 좀 안 좋으시거든요. 송구님은 그나마 조금 짱짱하게 있는데 아래쪽 잇몸뼈 같은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 하시기에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괜찮으시고 이쁘게 다 가지런하게 잘 들어가 있는 상태고 뿌리도 잘 들어가 있고 보철도 지금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도 지금 부분 틀니 사용하고 계신데 좀 사용하시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치료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송곳니 같은 경우는 아직 뿌리 상태가 괜찮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경 치료해서 씌워서 좀 더 살려서 쓰는 쪽으로 하시고 원하시는 때 오셔가지고 치료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환자분은 기존에 위아래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위에 이제 틀니를 걸 수 있는 지대치라든지 남은 앞니 부분에 굉장히 심한 충치, 치주염이 진행되셔서 이가 흔들리고 뿌리만 남은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고요. 위에 앞니 같은 경우는 3개의 뿌리를 심어서 6개의 치아가 들어갔고요. 어금니 부분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3개의 치아가 들어가는 형태로 좌우측 대칭되는 형태로 진행을 해드렸고 섹션을 나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쓰는 보철에 비해서 사후 관리가 용이하고요. 환자분께서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로 관리하시기에도 더 편리한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리스 디지털 보철이 사용이 되었고요. 임시치아 과정을 중간에 거쳐서 최종 보철물로 저희가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은 발치 후 2~3개월가량 잇몸 회복이 이루어진 뒤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뼈 상태에 따라 2에서 4개월가량 유착 기간을 거친 후 지대주와 상부 보철을 연결해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와 달리 흔히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발치 후 바로 당일에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뼈 상태가 좋고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시틀니 대신 고정식 임시치아까지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이를 빼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치료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치아를 발치를 하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제 잇몸뼈가 충분히 아무는 기간을 거치고 그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유착 기간을 뼈의 골질에 따라서 2달,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통해서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저희가 치료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 치유된 잇몸뼈에 식립을 하는 것에 비해서 위치라든지 각도를 잡는 것이 좀 어렵고요. 고정을 얻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고난이도의 진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앞니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보이는 작은 어금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발치 즉시 식립이 잇몸뼈도 보존할 수 있고 신미성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 케이스의 다른 좋은 예를 조금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50세 남성분 환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어금니 부분은 모두 상실된 상태셨고 이렇게 경추 수술을 하셔서 목에 이렇게 수술한 흔적이 남아 있으셨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작은 어금니라든지 앞니 부분도 치주염이 많이 진행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상태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할 것은 많지만 환자분께서 이제 오래 누워 계시게 되면은 경추에 경직이 오는 또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임플란트가 잘 들어갔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를 빼고 염증 처치를 확실하게 한 뒤에 임플란트를 3회에 나눠서 진행을 해드렸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보철도 이쁘게 잘 들어가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고 환자분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뭐 밥 먹는 거 씹는 거 마음대로 씹고 뭐 다른 사람 전에는 친구들하고 어디 저 가도 마음대로 지금 좋은 거 먹는 거 나는 고객님하고 못 먹을 때 천이랐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지금은 뭐 강 친구들하고 가면 마음대로 내가 더 몰락하지. 치과에서 언제든지 오라니까 와가지고 언제든지 와가 내가 좀 불편하든가 이상하면 와서 진료받고 뭐 맛있는 거는 내 마음대로 진짜 먹으니까 기분 좋고 그런 거.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잘 드시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아 건강이 필수인데요. 치아에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정법 이용치료, 무통마취 등과 같이 환자분들의 통증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이후의 치과 진료는 매우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여쭤보시고 치과를 추천받으셔서 치아 고민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치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기분 좋게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치아와 잇몸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어 치아 관리는 청결한 구강 위생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적극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